결혼 27년. 나 송재우는 대기업 관리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52세가 되도록 한 번도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적 없었고, 아내 지은이와 딸 수아를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문제는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다는 점이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상이 20년 넘게 계속됐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사 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다. 지은이는 3년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수아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유 시간이 생겼고 용돈벌이 겸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며 근처 골프장에서 안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여보, 골프장 일은 어때?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다. 48세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지은이는 적응을 잘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다. 변화가 시작된 건 올해 봄부터였다. 지은이가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원래 오후 6시에 끝나던 근무가 7시, 8시로 늘어났다. 오늘 왜 늦었어? VIP 고객 응대 때문에요. 특별히 요청하신 일이 있어서.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골프장 같은 서비스업에서 VIP 고객 관리는 중요하니까.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늘어났다. 첫 번째는 옷차림이었다. 예전에는 골프장 제복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출근할 때부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받쳐 입었다. 골프장 일하는데 왜 그렇게 꾸미고 가? 고객 서비스직이잖아요. 단정하게 해야죠. 두 번째는 새로 생긴 물건들이었다. 명품 가방, 비싼 향수, 브랜드 화장품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런 거 언제 샀어?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직원 할인으로 샀어요.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세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지은이가 요즘에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자주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끔 혼자 미소를 지었다. 누구랑 메시지하는 거야? 골프장 직원들이랑 업무 얘기해요. 모든 설명이 그럴듯했다. 하지만 27년을 함께 산 아내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하지는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나는 지은이가 근무하는 골프장에 깜짝 방문을 했다. 오랜만에 아내 직장 구경도 할 겸 저녁 같이 먹자고 제안하려고 했다. 골프장 프런트에서 지은이를 찾자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지은 씨요? 지은 씨는 오늘 일찍 퇴근했는데요. 오후 3시에 퇴근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은이는 밤 8시에 집에 들어왔다. 5시간 동안 뭘 했을까? 그날 밤 나는 지은이에게 물었다. 오늘 골프장에 들렀는데 일찍 퇴근했다던데? 아, 그게 VIP 고객분이 외부 미팅이 있다고 해서 함께 나갔어요. 업무의 연장이었죠.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 후배인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김 과장은 그 골프장 회원이었다. 김 과장, 혹시 우리 골프장에서 직원이 고객과 외부 미팅 나가는 경우가 있나? 외부 미팅이요? 글쎄요.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왜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봤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매월 정리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봤다. 4월부터 이상한 결제들이 눈에 띄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2명분 18만 원. 골프장 직원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넥타이 구매, 12만 원. 내 넥타이가 아니었다. 호텔 라운지 바에서 음료, 2명분 8만 원. 오후 4시 결제, 근무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영수증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지난주 수요일 시내 모텔에서 숙박비 결제 8만 원. 그날 지은이는 골프장에서 야간 행사가 있어서 늦는다고 했었다.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했지만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왜?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고 새 옷도 많이 사고 그리고 어제 누구랑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달랐어. 17세 딸이 눈치챌 정도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다.
어떻게 달랐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엄마가 누구를 오빠라고 불러? 48세 여자가 누구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말인가?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박 실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골프장 안내직 여성분들 사건이 요즘 늘고 있어요. 특히 VIP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골프장은 중년 남성들이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서비스직 여성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감정이 혼동되기 쉽다고 했다.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비용이 좀 들어요. 주간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27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 비용으로는 아깝지 않았다. 시작해 주세요. 조사가 시작된 첫 주, 박 실장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부인께서 자주 만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승훈이라는 분인데 55세 기혼 남성이고 건설업계에서 일합니다. 이승훈.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어떤 관계죠? 골프장 VIP 회원입니다. 월 회비만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박 실장이 사진들을 보여줬다. 지은이와 중년 남성이 골프장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모습, 함께 골프장을 나서는 모습까지. 이분이 이승훈입니다. 부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사진 속 남성은 키 175cm 정도의 체격 좋은 중년 남성이었다. 값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더 조사해 주세요. 이 남자가 누군지, 지은이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둘째 주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승훈은 중견건설회사 임원이었다. 결혼 30년 차에 대학생 아들 둘을 둔 가장이었다.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외제차 2대를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였다. 그리고 그는 골프장에서 소문난 인물이었다. 다른 직원분들 말로는 이승훈 씨가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특히 중년 여성 직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대우라는 게 비싼 선물, 식사 대접, 개인적인 만남 등이요. 부인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내가 그런 남자의 사냥감 목록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박 실장이 정리한 자료는 체계적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지은이의 근무가 일찍 끝나는 날에 두 사람이 만났다. 골프장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신 후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근에는 모텔까지 가는 패턴이 확인됐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박 실장이 USB를 건넸다. 이승훈 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USB를 재생하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훈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와 주시고. 뭘 고마워해. 지은아, 너 같은 여자가 골프장에서 일하는 게 아깝다. 하지만 우리 집 사정상 남편이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구나. 27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27년, 우리 결혼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재우는 일만 해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런 남자들 있어.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나는 달라. 지은이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인지 알고 있어. 오빠가 있어서 요즘 살맛나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27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내가 일만 한다는 이유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아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수아야, 아빠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나?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빠가 일만 하느라 엄마를 소홀히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는 말로 표현을 안 하시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엄마 일 시작할 때도 응원해 주셨고, 제 학원비도 아끼지 않으시고, 17세 딸이 보기에도 내가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왜 몰라줄까? 다음 날, 박 실장에게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 금요일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시내 호텔을 예약한 것 같습니다. 호텔까지? 네, 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결심했다.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 금요일, 나는 회사를 일찍 나와 박 실장과 함께 호텔 주변에서 대기했다. 오후 3시, 지은이와 이승훈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지은이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이승훈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친밀하게 대화하며 걸었다. 2시간 후, 그들이 호텔에서 나왔다. 지은이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이 지워진 상태였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2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대학 동기인 정윤호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였다. 재우야,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 상간자 소송? 이승훈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야. 요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추세야. 정윤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다만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변호사 착수금 300만 원에 성공보수 20%, 그리고 사설 탐정비까지 합치면 총 1,5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야. 그래도 해야겠어. 27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어.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지은이와 마주 앉았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지은아,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예감했는 모양이었다. 이승훈이 누구야?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모르는 척하려고 했다. 나는 박 실장이 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골프장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어볼 말이야. 27년 동안 나는 뭐였어? 여보, 잠깐만. 이건 오해예요. 오해? 호텔까지 가서 2시간을 보낸 게 오해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호텔까지 갔다고? 승훈 오빠가 저를 여자로 봐주더라고요. 27년 동안 여보는 저를 그냥 애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잖아요. 가슴이 답답했다. 2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내가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일만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수아 학원비, 내 생활비, 집 대출금까지 다 내가 벌어서 해결했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다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대화도 하고 싶고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우리 대화를 다 들었나 보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모르세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잖아요. 수아야,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거잖아요. 17세 딸이 이런 상황을 목격해야 한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다. 그날 밤 지은이는 친정으로 갔다.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렵다고 했다. 남은 건 나와 수아뿐이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저는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딸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이승훈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골프장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라운딩이 끝나고 나올 때 접근했다. 이승훈 씨죠? 이승훈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내가 지은이 남편이라고 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죠. 골프장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승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하다고요?
27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죄송하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거였어요. 지은 씨가 골프장에서 일하는 게 안타까워서 호텔까지 갔나요? 이승우는 할 말을 잃었다. 형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당신도 결혼하신 분이죠.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승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제발, 제 가족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대학생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7세 딸이 이 일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이승훈은 고개를 숙였다.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준비하세요. 3천만 원요? 27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해요.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지키셔야죠. 골프장을 나서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수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아빠와 살 거예요. 엄마는 배신자잖아요. 17세 딸의 단호한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27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다. 정말 내가 지은이에게 무관심했을까? 일만 했을까? 아니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도 의미 없었다. 27년 결혼 생활은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법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지은이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박 실장이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였다. 27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다. 그러면 이혼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양육권은 수아의 의사에 따라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재산 분할은 지은이의 유책 사유로 이내 7대3으로 내가 우세하게 받았다. 더 중요한 건 이승훈의 대한상간자 소송이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 이승훈이 출석했다. 평소 골프장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라한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푸득 숙이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윤호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차례로 제출됐다. 호텔 출입 사진, 블랙박스 녹음 파일, 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까지. 피고는 골프장 VIP 회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접근했으며 이는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입니다. 재판장의 질문이 이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승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차 변론에서 판결이 나왔다. 피고 이승우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VIP 회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점과 27년 장기 결혼을 파탄시킨 점을 가중 처벌 사유로 명시했다. 판결 후 이승훈이 내게 다가왔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27년 가정이 무너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승훈의 상황도 심각해졌다. 이 사건이 골프장에 알려지면서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 더 심각한 건 그의 가족이었다.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대학생 아들 둘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좌천됐다. 결국 이승우는 강남 아파트를 매각해서 위자료를 지불했다. 30년 살던 집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야 했다. 자업자득이었다. 지은이의 상황은 더 참담했다. 골프장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해고됐다. 직장 내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였다. 48세에 다시 취업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다. 골프장 안내원이 VIP 고객이랑 바람났다면서?
맞아. 법정에서 위자료까지 나왔다더라. 아이고, 그 집 남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수아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고 했지만 의외로 당당했다. 아빠, 창피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엄마니까요. 딸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다. 17세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수아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버텨줬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내가 원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재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원칙을 지킨 것뿐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골프장 업계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가 됐다. VIP 회원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된 사례로 회자됐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같은 골프장에서 일했던 다른 여직원이었다. 송재우 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승훈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거든요.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날 밤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다. 아빠,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 뭘? 이혼한 거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기억해. 잘못한 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게 정의야. 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17세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7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딸과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내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됐다. 가장 큰 변화는 수아와의 관계였다. 지은이가 없어진 후 오히려 우리 부녀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수아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대화하게 됐다. 아빠, 저 대학에서 법학과 가고 싶어요. 법학과? 왜?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아의 말에 놀랐다. 이번 일이 딸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 그리고 지은이가 쓰던 생활비가 절약되면서 가게가 훨씬 안정됐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27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짓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진실을 아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됐다. 재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말이에요. 부장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다. 5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후 처음이었다. 재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6개월 만에 본 지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골프장에서 해고된 후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뭘 하고 살아요? 친정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일해요. 48세에 이런 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수아 얘기예요. 제가 딸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가 거부해요. 아직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승훈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걱정할 처지예요? 부인이랑 이혼하고 아들들도 연락 끊었다고 들었어요. 지은이가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아마 이승훈이 자신만 버리고 가족은 지킬 줄 알았나 보다. 그 사람도 결국 모든 걸 잃었네요. 당연한 결과죠. 다른 사람 가정 파괴한 대가예요.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물었다. 재우 씨는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수아가 대학 갈 때까지는 혼자서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우리가 다시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했다. 27년을 속이고 산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아에게 엄마를 만났다고 말했다.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후회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를 보고 싶다고. 저는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아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딸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1년 후 수아가 대학에 합격했다. 법학과였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올바르게 대응해 주셔서 저도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었어요. 수아야, 내가 있어서 아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수아의 대학 입학식에 혼자 참석했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가 함께 온 경우가 많았지만 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수아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했다. 아빠,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볼 생각이야. 52세면 아직 젊잖아. 실제로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등산을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도 등록했다. 27년 동안 지은이에게만 맡겨뒀던 것들을 직접 해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다. 회사에서 만난 김 과장의 소개로 괜찮은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재우 씨 같은 분이면 어떤 여자든 좋아할 텐데요. 한번 만나보시지, 그래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수아도 응원해준다. 아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27년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었다. 딸과의 더 깊은 유대감, 진실을 밝혀내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골프장 그늘집에서 시작된 배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52세, 아직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젊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말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